예, 여섯 번째 편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 감면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특히 감면과 관련해서 소득 구분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면 소득이 얼마고 과세 소득이 얼마인지 이 부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면제 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 격리 방법은 업종이 수개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통손익을 먼저 업종별로 안분을 합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는 공통손익으로 안분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의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안분 기준에 따라서 공통경비를 안분해야 되는데 그 서식이 소득구분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감면 대상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 종목은 별개로 하고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감면 대상 사업은 법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 부분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표준산업 분류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사업 소득구분계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주위에서 보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감면 대상 업종이 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 회사가 제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100%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 업종만 영위하더라도 소득구분계산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입배당금이나 수입이자 관련되는 부분,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비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감면 입금소득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할부조건 판매 시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할인 차감의 환입에 따른 이자 수익도 과세사업의 개별 입금이다. 그래서 감면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감면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감면이 안 된다. 자,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수입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니까 사업소득하고 상관이 없고요.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수입임대료는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이죠. 임대소득이죠. 사업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죠. 간편장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수익금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는 수입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이익, 국고보조금은 비감면 소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가증권 처분 손실도 비감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입금과 공통송금의 안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입금 관련되는 부분은 수익금액 비례로 안분 계산하시면 되겠고, 공통송금은 즉 공통경비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금액 비례로 안분합니다. 업종이 다르다라고 하면 개별 송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업종이 동일하냐 다르냐라는 부분은 표준산업 분류의 소분류로 따집니다. 소분류로 판단하는데 만약에 소분류가 없다면 중분류로 판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세부적인 구분입니다.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차입금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차입금이 감면 업종에 사용이 된다면 이자 비용도 감면 소득이 되는 거고요. 차입금이 만약에 감면이 아니라 비감면 쪽이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도 비감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환차 손익도 마찬가지로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외화채권 관련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기타 외화채권에 관한 외화 환차 손익은 과세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본다. 즉 비감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감면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어떻게 되느냐? 감면 또는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합니다. 만약에 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자, 기부금은 공통송금의 안분 기준에 따라서 안분합니다. 잡이익, 잡손실 관련되는 부분은 감면 또는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는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쪽에 보시면 조정계산서 밑에 소득구분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이 끝난 다음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소득구분계산서는 탭이 5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손익계산서 구분격리, 그 다음에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 공통손익 안분기준, 그 다음에 구분명세서 조회, 소득구분계산서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손익계산서가 반영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상단 부분에 감면분, 준비금 해당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3칸이 나누어져 있죠. 여기에 관련되는 감면 업종들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제조업과 도매업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조, 도매를 등록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비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타 부분에 일괄 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22억 5천만 원인데 제조와 도매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백두무역 상사는 제조업과 도매업으로 되어 있었고 제조업이 15억 5천, 도매업이 7억입니다. 이 부분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고요. 매출원가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매출원가, 도매업 매출원가 직접 등록하시면 되겠고 판매비와 관리비 관련되는 부분 전액 다 공통경비로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그중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제조경비와 도매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분, 개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분계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외 수익 중에 750만 원은 비감면이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 75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자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하고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라든가 뭐 처분 손익이라든가 관련되는 부분일 겁니다. 회계관리 쪽에서 우리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자,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자, 이자 수익 250만 원 있고요. 잡이익이 있습니다. 잡이익 관련되는 부분 중에 543만 6천 원인데 더블 클릭해서 잡이익을 보게 되면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이죠.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 제외한 지원금을 계산하게 되면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750만 원을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할 때 그러니까 비감면 쪽으로 기타분으로 분류했습니다. 영업의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영업외 비용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자 비용 해서 나와 있는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있죠. 처분 손실 388만 9,700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은 감면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두 번째 탭에 가면 세무조정 소득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수익금액 산입과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F12 불러오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새로 반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반영할 수 있고요. 자, 새롭게 이제 기능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예라고 누르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포함해서 불러옵니다. 아니오라고 누르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내용만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부금은 조정계산서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조정계산서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포함해서 불러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까지 반영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2월과 관련되는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이렇게 기부금이 반영이 안 됐을 때에는 우리 상단 부분에 있는 과목 추가라고 하는 멘트를 통해 갖고 이렇게 추가 버튼을 통해서 등록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고 나면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른쪽에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시는데 과목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구분 선택과 관련해서는 1번 개별분, 2번 공통분, 3번 해당 없음인데 1번 내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개별분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1번 감면분, 2번 감면 2번, 3번 감면 3번, 4번 기타분입니다. 개별분으로 했을 때에는 표준손익계산서 첫 번째 탭에 있는 제조, 도매, 기타 관련되는 부분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영업외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째 해당이 되는 거고, 기부금은 그러니까 공통손익으로 보고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영업외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2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우리 법인세법에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하실 때에는 법인세는 해당 없음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등은 영업외비용 공통분으로 해서 해당 없음, 감면 선택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부분은 원래 표준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 안에 소득세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조정 소득구분 쪽에서는 소득세 등을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인세 쪽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는데 법인세의 표준손익계산서는 영업외비용에 법인세가 빠져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득세 등에 대한 부분 정리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안분기준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련되는 구분 명세 세부 내역을 보실 수 있고, 다섯 번째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 확인하시게 되면 차가무 소득 금액 1억 5,412만 97원입니다. 이 금액이 우리 조정계산서에 개인조정의 조정계산서 보시면 조정계산서에 하단 부분에 있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이라고 해서 1억 5,412만 97원 금액이 딱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치했을 때 지금 요 색깔로 보이고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붉은색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반영이 되면 나중에 전자신고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감면이 진행이 될 때마다 제조업 감면소득, 도매업 감면소득 요 비율대로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에 대한 실무를 말씀드렸습니다.